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가상의 투자 고수 7인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한 주 거장별 베스트 종목 현황부터 바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좋은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호실적을 발표했던 현대건설 6.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정다운이 무려 1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신건설, 소형건설사인 동신건설이 15%의 상승, 조선주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지원 기대감과 함께 또 건설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유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최근에 7.8%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신원종합개발이 3.7%의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변동성이 있었지만 한 주 동안은 그래도 2.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소형주인 화천기계 10% 그래도 탄력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던 가운데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주간 베스트 거장으로는 누가 선정됐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거장으로 선정된 거장은 바로 성장형의 리차드 테일러입니다. 앞서서 정다운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4%의 상승으로 정다운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인크로스, 토탈소프트, 하이비전 시스템, CS 윈드까지 6%에서 5%의 상승률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카메라 관련주로 하이비전 시스템 최근에 견조한 상승을 보였는데 또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이 안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던 정다운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다운 하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 오리 쪽, 네. 오리 육가공 업체죠. 그래서 사실 이때쯤 되면은 AI 때문에 사실은 좀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AI로 인해서 오리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오리 가격 상승을 좀 한 부분이 좀 있고요. 오히려 상승을 했네요. 네,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상승 영향을 좀 받았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또한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오리 폐기물로서만 취급을 당했던 우모의 경우에 2010년부터는 아웃도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그 우모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긴 추위로 인해서 뭐 다운 패딩이라든가 아니면 네. 롱 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우모 사업 쪽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1차 가공 우모의 경우에는 뭐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실적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폭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긴 처울에 대한 이런 그 롱패딩에 대한 열풍이 정다운에까지도 맞습니다. 미치는 모습이었네요.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AI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네.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장형의 투자자인 이런 리차드 테일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주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주입니다. 요새 네. 리차드 테일러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프리엠스입니다. 프리엠스 어떤 네. 종목인가요? 건설 쪽 계통의 중장비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 굴삭기 쪽 사업 부분의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도 물론이거니와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만큼 최근에 3분기 기준으로 한 컨트 리포트 점수를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에서 무려 96점,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에서 81점, ROA 부분에서도 82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을 만큼 실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사업적인 포인트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실적 왜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삭기 부분이 네. 좀 있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1,5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다품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게 된 배경은 사실 대부분 주문 제작을 통해서 소량 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이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고요. 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 업체에서는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 부분이라 쉽게 진출할 수 없고요. 또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생산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엿보이는 기업이고요. 둘째로 주 거래처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뭐 두산인프라코어 하면 요즘에 너무나 잘 아시죠? 중국 굴삭기 네. 판매량 때문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량이 늘어서 어떤 부분의 점유율인 건가요? 그 부품 쪽 부분입니다. 네. 굴삭기 부품 쪽이라든가 네. 아니면 중장비 부분의 부품 쪽에서는 네,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글로벌 굴삭기 부분에 중국 쪽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굴삭기 매출량이 늘면서 최근에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한 해도 중국 쪽인 시장이 강세 국면으로 계속 이어나갈 거라는 예측치가 있고요. 또 하나 두산 인프라코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가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상반기 프리엠스 매출도 아마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의 호조와 함께 DY 파워, 두산 인프라코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국내 중장비 부품 1위 업체인 프리엠스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네. 최근 들어서 좋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한 상황인데요. 거장은 과연 어디에서 점수를 줬을까요? 네, 리처드 테일러의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테일러의 경우에는 사실 매출 증가율보다는 매출액 자체 안정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둔 네. 그 모티브 거장을 네. 가지고 있죠. 케네시 피셔라는.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사실 영업이익 증가율 쪽에서 98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작은 업체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 쪽에서 점수를 보시면 99점으로 네.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티브 거장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지표죠. PSR 분에 있어서도 84점으로 여전히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시가총액 600억 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부채 비율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줬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 일단 네, 실적에 맞습니다.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면서 프리엠스 또 오늘장 관심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관심주도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사조대림입니다. 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원양어가 수산 식품 제조 판매 업체죠. 네, 사조 대림하면 아마 사조 참치 브랜드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을 단순 수산물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참치나 대구 등 수산물 관련 매출 부분이 약 40% 차지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묵 맛살뿐만 아니라 냉동식품 같은 식품 제조 부분이 약 60% 정도로 가장 맞아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사실 주가는 사조대림의 경우에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으로 상반기는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였다가 하반기부터는 조금 아쉬운 흐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분기 실적 개선과 함께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3분기 실적 개선에는 참치업가 상승과 또 관계사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식품 제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냉동 간편 식품의 시장은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하 굉장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맞습니다. 붐을 일으켰는데요. 볶음밥이라든가 아니면 피자, 냉동 피자와 같은 냉동 네. 간식뿐만 아니라 냉동 안주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특히 냉동 안주의 경우에는 포장마차에서 흔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간편한 조리와 함께 집에서도 드실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곱창 순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혼술 트렌드하고 같이 인기를 같이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청정원이 안주야라는 브랜드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오뚜기의 낭만포차와 또 대림사조의 경우에는 사조대림의 경우에는 수제직화라는 브랜드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시장에선 거의 3파전을 방불케 했었는데요. 올해도 시장에선 안주 간편식 시장 규모가 1,000억 원대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냉장식품 성장과 맞물려서 사조대림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점수 어디서 받았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점수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영업이익 증가율 쪽에서 88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원양 어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 비율 쪽에서는 점수가 낮네요. 조금 네. 아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PR과 PSR 부분에서는 99점으로 각각 높은 점수를 일으킨 만큼 여전히 시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영업이익 증가율과 함께 또 PSR 점수가 긍정적이었고 PER 점수까지도 높게 네, 받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관심주로는 사조 대림과 함께 프리엠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과 함께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